박영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었어요. 김 여사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용서가 아니라 제 딸의 행복입니다. 박영호의 간절한 말에 김정희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30년간의 원한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넓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대형 주택은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집이었죠. 주인은 박영호, 올해 68배 사업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업에 발을 담그며 지금의 부를 일궈낸 인물이었어요. 박영호는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죠. 장미와 국화가 계절마다 번갈아 피어나는 정원은 그의 자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에 박영호는 온화한 표정으로 답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쌓인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동네에서는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성공의 모델 같은 존재였죠. 아침 산책을 마친 박영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각종 상장들이 그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받은 공로상, 지역사회 봉사상 등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성공의 열매를 맺었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박영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수진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수진이 중학생일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박영호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진이 훌륭하게 자라준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집안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 수진이 퇴근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29의 수진은 인근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선생님이었어요. 동료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씨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어요. 특히 제자들을 향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방과 후에도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곤 했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재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박영호는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자랑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했던 딸이 이제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헌신적인 교육 철학은 박영호 자신도 감동시킬 정도였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준수가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소소한 변화부터 동료 교사들과의 이야기까지
그녀의 일상은 늘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오늘 뭐 하셨어요? 응, 아침에 정원 손보고 오후에는 옛 동료들과 차 한잔했지. 박영호의 하루도 평온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성공담을 들려줄 때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수진의 얼굴에 특별한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인 민호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수진보다 2살 많은 31살로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손님들 사이에서도 친근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진지한 교제를 이어왔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죠. 박영호도 민호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아버지, 민호랑 저녁 먹으러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민호한테도 안부 전해라. 박영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곧 사위가 될 민호도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 자연스럽고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수진이 나간 후 박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동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함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거실 벽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딸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박영호는 이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내 없이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기적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민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수진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곧 있을 결혼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호는 어떻던? 좋아요. 요즘 카페 일도 잘 되고 있대요. 곧 상견례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자 박영호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딸이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호 부모님과의 만남도 기대되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호라비로 살아온 박영호에게 사돈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도 민호 부모님 만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민호 같은 좋은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니까. 그날 밤 박영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사업, 지금의 안정된 생활, 그리고 곧 시집갈 딸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존경, 딸의 행복, 평온한 일상.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이 흐르고 있었어요. 환하게 켜진 가로등으로 동네 전체가 따뜻한 빛에 감싸였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이어지리라 믿으며 박영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어요. 곧 찾아올 폭풍 같은 시련을 말입니다. 며칠 후
박영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박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호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더 컸어요. 자신의 성공한 삶과 훌륭한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도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떨려요. 괜찮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쁜데 뭐가 걱정이야. 박영호는 딸을 다독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번 상견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시내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박영호와 수진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아버지, 긴장되시죠? 조금은 그렇지. 하지만 민호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야. 박영호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한 삶, 깨끗한 과거, 그리고 훌륭하게 키운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만날 민호 부모님도 분명 자신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잠시 후 민호가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어머니 김정희만 함께 왔습니다. 60 중반의 김정희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을 풍기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박영호를 처음 본 순간 김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아버지 박영호입니다. 박영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김정희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수진과 민호는 김정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첫 만남의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호 역시 상대방의 긴장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시라 긴장되실 텐데요. 박영호는 친근하게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표정은 더욱 굳어질 뿐이었어요. 박영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깨끗습니다. 박영호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가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내용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집안, 성실한 삶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말이었죠. 흠잡을 데 없는 집안이죠. 수진이도 보시다시피 훌륭하게 자랐고요. 박영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과 딸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깨끗한 과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말을 듣는 김정희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김정희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려서 차가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며 김정희를 살펴봤어요. 민호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김정희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박영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정희는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3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박영호의 얼굴, 그때의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박영호는 김정희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박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정희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몸을 움츠렸어요. 30년 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던 겁니다. 잠깐만요. 김정희는 간신히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휘청거렸어요. 수진과 민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영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저러실까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김정희가 손짓으로 혼자 있겠다고 했어요. 몇 분 후 김정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결연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30년간의 분노와 원망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김정희는 박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이 결혼 승낙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정희를 바라봤고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김정희는 박영호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영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희의 입에서 30년간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당신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김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수진과 민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박영호는 김정희를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온했던 상견례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김정희의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어요. 박영호는 눈이 커지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고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영호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30여 년 전 당신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질렀을 때를 기억하세요? 김정희의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박영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의 뇌리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욕심에 눈이 멀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없는 땅을 있다고 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람들의 전 재산을 빼앗았죠. 김정희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내 남편도 당신의 감언이설에 속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결국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해온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얼굴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당신을 봤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희는 30년간의 한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어요. 박영호는 이제 완전히 기억이 돌아왔는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시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존경해온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수진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니요. 박영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김정희의 남편도 있었어요. 김정희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영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도 완전히 기억해냈어요. 30년 전 자신이 사기를 쳤던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정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여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건가요? 김정희는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충격과 함께 사랑하는 민호의 어머니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빠,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호는 딸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지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잘못을 저질렀다. 박영호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딸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습니다. 김정희는 박영호의 인정을 듣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인정하는군요. 그럼 이제 알겠죠? 내가 왜 이 결혼을 반대하는지. 김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보다는 30년간의 원한이 더 컸어요. 나는 당신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는 꼴은 못 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이 이렇게 무너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호야,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김정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영호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당에 남겨진 박영호와 수진 부녀는 처참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아침이 악몽 같은 오후로 바뀌었어요. 30년 전의 과오가 현재의 행복을 모두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정희와 민호가 떠난 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박영호는 딸을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요. 수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과 함께 식당을 나섰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운 대화로 가득했을 차 안이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박영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집에 도착한 후 수지는 말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박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욕심,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충격과 민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민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던 모습이 사라지고 침울해져 있었어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수진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수진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민호에게 30년 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너도 기억하겠지? 김정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렴풋하게나마 아버지의 기억이 있었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민호를 어깨에 태워주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박영호의 사기에 속아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사업 자금도 모두 날려버렸지. 김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김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은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홀로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김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 속에서도 홀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라고?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김정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수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는 수진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니 수진을 만나는 것조차 괴로워졌습니다. 박영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아버지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수진은 민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연락이 와야 할 시간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걱정이 된 수진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나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고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수진은 민호의 변한 어조를 느끼고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민호의 목소리가 이렇게 냉랭할 수 있다니요. 우리 만날 수 없을까?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민호는 망설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죽음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을 만나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민호의 대답에 수진은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제발 나를 만나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더욱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수진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이제 끝인 것 같아. 민호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충격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년간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박영호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딸의 행복을 앗아갈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수진은 민호의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만나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수진을 보고도 피해버렸습니다. 수진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괴로웠거든요. 민호야. 수진이 뒤쫓아갔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수진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박영호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위로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딸의 행복을 망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절규를 들은 박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물과 원망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사업이 어려워서. 박영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수진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민호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박영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생겼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요. 수진은 울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였지만 이 순간만은 원망스러웠어요. 자신의 행복이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2년간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딸의 울부짖음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없었어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이렇게 딸에게까지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박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영호는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이제는 매일 밤 혼자서 소주병을 비웠어요. 술을 마시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박영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30년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 때의 야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느꼈던 죄책감들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당시에는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죄로 느껴졌습니다. 김정희의 남편도 기억났습니다. 성실하고 선량해 보였던 그 사람이 자신의 감언이설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던 일, 그 후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까지. 당시에는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내가 살인자나 다름없었구나. 박영호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죗값을 딸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딸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박영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박영호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대형 주택을 비롯해 여러 부동산들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증권 계좌의 주식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할 각오였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집까지 팔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박영호는 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려고 한다. 30년 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서 사과하고 가능한 한보상을 해주고 싶어. 박영호의 말에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늦은 각성이 기특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민호는 멀어져 가고 있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집, 땅, 주식까지 팔아가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명단을 뒤져가며 한 명씩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웃 동네에 살고 있던 김 씨였습니다. 그는 박영호를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김 씨는 주먹을 휘둘렀고 박영호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박영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내가 당한 걸 아냐? 집까지 날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김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영호는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박 씨라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박영호를 보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박영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상처는 아직도 깊게 남아 있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되나? 피해자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박영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명씩 찾아가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박영호는 김정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가장 큰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정희는 박영호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김 여사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영호는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김정희는 결국 문을 열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김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영호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사죄하러 왔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박영호의 사과에도 김정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용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김정희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박영호는 그런 김정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김정희의 분노를 마주한 박영호는 더욱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는 김정희 앞에서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여사님, 제가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박영호의 말을 들은 김정희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 딸?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 와서 당신 딸 걱정이라고? 김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박영호는 그런 김정희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박영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재산 정리도 가속화했어요. 대형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았고 주식도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피해 보상에 사용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정말 집까지 파실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결심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박영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박영호의 사과 행보는 계속되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가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박영호가 몇 번이나 찾아와 사과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당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김정희는 박영호를 쫓아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김정희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한편 민호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점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수진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2년간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진과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김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박영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호는 수진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멀리서 수진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예전과 달리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수진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달려가서 수진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아버님이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지만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김정희의 말에는 여전히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수진에 대한 그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편 박영호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피해 금액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을 각오였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피해자들도 점점 박영호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 피해자가 박영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영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박영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런 박영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박영호가 보상금을 가져와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돌려주세요. 김정희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박영호는 그런 김정희를 보며 더욱 절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을 풀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박영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영호는 김정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박영호가 말하자 김정희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과오는 평생 고통으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박영호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30년간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박영호의 절박한 애원에도 김정희는 냉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호의 끊임없는 사죄와 보상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진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정희만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과 수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지내왔어요. 감정에만 휘둘릴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던 민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 씨.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민호였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민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몇 달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와?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진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괴로웠지만 수진은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너까지 미워할 수는 없어.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한 결과였어요. 수진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한 자신이 더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희의 반대는 여전히 큰 벽으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민호의 말에 수진은 다시 침울해졌습니다. 김정희의 반대가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었어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와 박영호가 직접 마주 앉을 기회가 필요했어요.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두 사람의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민호의 말에 김정희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김정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수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민호의 설득에 김정희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 서러웠어요.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원수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애를 택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김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중요했어요. 한편 박영호는 더욱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다시 민호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김정희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만 고생하게 될 것 같았어요. 박영호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김정희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할 때였어요. 민호를 통해 김정희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호의 간청에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김정희와 박영호가 마주 앉았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박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호의 정중한 인사에도 김정희는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박영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었어요. 김 여사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용서가 아니라 제 딸의 행복입니다. 박영호의 간절한 말에 김정희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30년간의 원한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제 과오는 평생 고통으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진심 어린 참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박영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원한과 분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김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김정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영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30년간 품어온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김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그 고통을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희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원한과 용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자식들이 무슨 죄겠어요. 김정희의 말에 박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김정희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박영호는 김정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박영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정희와의 만남 이후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는 끝내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날 박영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30년간 품어온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정희는 민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생각해봤는데. 김정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구나. 김정희의 말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박영호에 대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자식들이 무슨 죄겠니? 그 애도 너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김정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만은 행복해야지. 김정희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느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수진과 박영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정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민호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조용한 결혼을 계획했어요. 두 집안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도 두 집안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석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김정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이라 기쁜 마음도 컸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와 수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결혼에 이른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특히 민호와 수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김정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된 수진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김정희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수진이 사과하려 하자 김정희가 말을 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말해. 김정희의 말에 수진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며느리로는 받아들여주겠다는 의미였어요. 한편 박영호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보며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 미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두 집안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정희는 며느리 수지는 받아들였지만 박영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박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두 집안도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영호는 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참회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벤치에 앉아 박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내 삶 이제라도 끝은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나? 박영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심과 잘못,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지금의 늦은 후회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정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새 생명의 소식에 두 집안 모두 기뻐했습니다. 김정희는 며느리를 챙기며 할머니가 될 준비를 했어요. 박영호는 할아버지가 될 기대감에 설레어했습니다. 새로운 생명 앞에서는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정희와 박영호는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어요. 박영호가 말했고 김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두 집안은 새로운 희망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영우는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자를 안고 있는 수진과 민호, 그리고 김정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젠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있을 수 있었어요. 박영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끝은 진심으로 마무리하고 싶구나. 그의 말을 들은 김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는 찾아왔어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용서,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희망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